사태를 선동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부추겼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다라면서 폭동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공권력을 짓밟고 사법부를 겁탈한 한밤중 시위대의 폭동은 극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폭도들과 함께 법원을 해집고 욕설을 쏟아내며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경찰들 오늘 내전이다! 내전이야.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발부됐다. 내란죄의 피의자를 지키는 그릇된 신념 하나로 경찰도 법원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태극기를 든 자신들을 애국 시민으로 포장하고 수차례 근거 없다고 결론난 부정선거를 외치며 폭동을 부추겼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애국자로 부르고 경찰이 시민을 때렸다는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애국자들, 이 2030, 힘없는 애국자들, 힘없는 2030 잡아다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현장에 보면은 또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해산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 폭행을 당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하겠다는 예고도 거침없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장을 들고 가더라도 그때는 제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이런 폭력보다도 더한 거로 나라를 살릴 만한 그런 것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에 말 그대로 면죄부를 주는 이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입니다. 말로는 폭력을 쓰지 말라면서도 폭행을 정당화해주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4.19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담긴 저항권을 테러를 옹호하는 데 갖다 붙인 궤변입니다. 깨어난 젊은이들이 안으로 다 들어왔어. 법원 안으로.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 일부 지지자들이 이른바 저항권의 빌미로 폭력 수위를 높여가자 이우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의 선동과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렇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며 폭동에 가담해 법원 침탈을 생중계했고, 전광훈 목사는 뒷배를 자초하며 이들을 부추겼죠. 헌법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소요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동은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을 넘어 노골적으로 폭력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뭔 증거인멸을 해? 차은경 어딨어? 야, 차은경. 지금 다 전쟁이야. 폭도 무리에 합류해 법원 창문에 병을 던지고 경찰을 밀어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유튜브로 방송된 폭력 선동 장면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폭도들에겐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에 적용하는 소유죄, 나아가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결 행위,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란이죠. 폭동의 배후에는 전광훈 목사와 그 세력이 있다는 비판도 빗발칩니다.
정광훈 목사는 실제로 폭동 전 집회에서 폭도들이 면죄부처럼 내세우는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구치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폭동을 선동하고 기획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지난 주말 폭동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며 수색을 주도했던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광훈 씨의 추종자로 3년 전 전 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몰려갑니다. 촬영 장비를 든 채 수색을 주도하는 40대 남성.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형석 씨입니다. 폭동 직전인 지난 17일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다음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권하며 자신의 비상한 결의를 밝힙니다. 애국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경고장을 받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또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씨의 방침은 평화 집회라면서도 돌연 언제든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명령이 있는데. 눈곱만 보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 발언을 통해 전 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드러내온 추종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씨가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3년 전 전광훈 씨가 신학 때도 나오지 않은 이 씨를 직접 전도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난 극복. 야, 오늘 투쟁의 전사로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오늘 임명을 했더라니까. 박수. 야, 그분들은 전도사급 이상이요. 이 씨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저항하다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사전에 폭동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찰은 전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같은 교회 또 다른 전도사가 폭동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자며 인파를 선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동의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씨를 본격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씨 관련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폭동 당일 전 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한 남성이 격렬하게 선동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진짜 같이 싸우라고 뒤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자살했다고 죽여버릴 놈들의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어요. 경찰에 맞서 싸우자고 외치는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입니다. 최근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윤 씨는 별도 조직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순국 결사대 들어놓기죠.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선동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멕시코 국경에 그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도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군대 계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전시 작전권에 의해서 미군에 의한 그런 계엄이 펼쳐져야 된다. 판사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이형석 씨도 3년 전 임명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정령인데 눈곱만 보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전광훈 씨의 열렬한 추종자인 전도사들이 폭동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배후에 전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선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과격한 언급이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 한다 주여. 폭동 당일 전 씨는 서부지법에 집결해 대통령을 찾아오자며 시위대를 부추겼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경찰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 씨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주장에 더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아예 길을 터줬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은 길을 터준 게 아니라 이미 법원 내부까지 장악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잠시 철수했던 건데요. 국민의힘은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뒤집어 씌우려고 돈 없는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출입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은 인간띠를 만들어 이들을 막아서다 지휘관이 손짓하자 철수합니다. 이어 법원 난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경찰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냥 진입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있어요.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시위대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이른바 경찰 자작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출입문 앞 경찰 철수 직전 장면입니다. 경찰이 지키는 문 안쪽에서 이미 들어간 시위대가 우리문을 두드리고 경찰이 깜짝 놀라 뒤돌아 시위대를 확인합니다. 시위대가 이미 유리창을 깨고 법원 청사에 들어가 내부를 장악한 겁니다. 사법부 뭐가 들었다. 왜 보수를 분노하게. 유리를 깨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바람에 청사의 출입문도 아마 무너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MBC에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미 앞뒤로 포위돼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빠졌던 거죠. 법무부와 대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엄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